안녕하세요. 충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촌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촌사람이죠. 저는 그 학부 때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농촌과 없이 자랐다가 농촌에서 생활하고 또 센터의 주변에 한 800평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또 얼마 전에 감자 캐서 팔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는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그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세 권의 생태 교과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같이 썼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그 책을 쓰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제가 포천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흙에 대한 파트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은 썼는데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제 자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농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귀농을 결심하고 1년 동안 이제 풀무원의 창시자이신 원경선 선생님 아십니까? 원경선 선생님 사위 되시는 그 김중권 선생님한테 1년 동안 농사를 배우고 귀농을 준비를 하다가 농촌 선교센터에 부름을 받고 지금 생활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PPT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회 농촌 선교센터는 제가 농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제를 정하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엄정면 족동 1기 18-1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다목적동 숙소 그리고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사택이 있습니다. 시설을 안내를 잠깐 해드리면요, 다목적동에는 이제 집회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세미나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식당과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동에는 베드로 26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샤워 시설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선교센터의 설립 목적은 교육과 훈련, 농촌 선교 정책 개발, 또 도농교회의 어떤 상생 선교, 농어촌 선교 후진 양성, 또 휴식과 영성 훈련을 하는 공간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연역은 올해 이제 14년 되었습니다. 농촌 선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휴식의 장, 체험의 장, 또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의 장으로서는 이제 개인 피정, 수련회,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또 음악회, 전시회로 농촌 교회를 섬기는 문화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악회를 2번 하고요. 또 올해 사순절에 그림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의 장으로서는 농촌 목회자를 위해서 이제 수련회나 영성훈련, 세미나, 목회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도시 지역에서 8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동아리를 지금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조그마한 텃밭에서 상추를 심어가지고 그 신학생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고기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먹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의 장으로서 이제 생태 텃밭을,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생태 텃밭을 일구고 있고, 또 뭐
농촌 가면 아시겠지만 다 비닐 멀칭을 쓰는데 저희는 비닐 멀칭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풀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땅이 되살아나는 것들, 또 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지를 체험하도록 하게 합니다. 올해 이제 송악대 교회 교우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또 텃밭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사역을 하는 곳은 농촌 선교센터라고 해서 농촌에만 국한되어지 않고 도시들과 함께 농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끌어들일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대상자는 목회자, 신학생, 또 평신도, 이들이 농촌과 도시를 아우러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 2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했던 것들이 이제 교육과 훈련위에서 작년에 농촌 목회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고요. 또 지금 1년에 2번씩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농촌 목회 또 농업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지고 있고 훈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선교 정책 개발의 총회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1.5도씨 농촌 교회가 어떻게 이 온도 상승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세미나들도 가졌습니다. 또 도농교회 상생을 위해서 도농 직거래 장터를 장신영농조합이라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선교 후진 양성을 위해서 또 아이들과 같이 텃밭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작년과 함께 올해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휴식과 영성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농촌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농촌 선교 한 글자씩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농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함자로 풀면은 구글 곡자에다가 나아갈 진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간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노래 곡자에다가 별 진자를 써서 별의 노래, 별을 노래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농사가 별을 노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4절기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낭만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는 농사를 아바드하 아다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땅을 섬긴다, 땅에 봉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을 잘 가꾸는 것이 바로 농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농사라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농이기 때문에 이 농의 실현 장소는 꼭 농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죠. 그래서 마을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선자라는 것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베푼다, 또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교라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저는 농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그것이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 선교센터는 이렇게 농촌 선교를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비전과 발전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센터에 와서 제일 크게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건물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약 100kW의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연 한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2,100만 원을 가지고 저희 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미자립 교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그 수익으로 설치를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또 전기세 뭐 이런 것들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발전하는데 1억 2천이라고 하는 돈이 듭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통장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회에 이제 이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빵꾸 난 것부터 메꿔야 되지 않겠냐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류를 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회와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올해 3천만 원 후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총회에서도 한 2천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한 반 정도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머지 한 7천만 원 정도를 이제 후원 모금을 해서 이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회 농촌 선교센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농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자연 생활과 함께 휴식을 갖고 그 휴식 가운데 속에서 농적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을 하고 이 삶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자료가 확보되어지면 연구 자료를 농촌 교회와 또 해외 선교지에다가 보급을 하고요. 또 이것이 그냥 한 센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 마을을 형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당장에 닥쳐진 기후 가열화, 지구 가열화를 극복을 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 이상 파괴되어지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저희 농촌 선교센터가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대상입니다. 만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읽혀지는데요. 저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각주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번호가 딱 매겨져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성경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만민에게라고 하는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온 창조 세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모두에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말하고 우리가 말이 통하는 대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피조 세계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 말 못하는 모든 피조물 세계, 새, 동물들, 또 식물들, 하다못해 무생물인 땅까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음을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피조물조차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구 소멸 지역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인구가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2019년, 지금은 2024년인데 지방으로 갈수록 적색으로 바뀌면서 인구가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농촌의 지금 인구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농업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농업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도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는데
계절 노동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농촌의 여러분들의 모든 먹거리는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 키우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키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임금 때문이죠. 싼 노동력으로 하지 않고서는 또 농사가 힘들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농촌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게 되고 그래서 농촌 교회 또한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농촌 교회의 문제는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소득 격차 때문입니다. 귀농 귀촌하신 분들 보니까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집 팔아서 땅을 넓게 사시더라고요. 농촌에서는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서울에다가 땅을 좀 사놓든지 집을 사놓든지 할 걸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농촌에서 제가 3개월 동안 감자 농사 지었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3개월 농사를 지으면은 최저 임금 노동자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3개월이면 한 600만 원 이상 벌겠죠. 근데 저는 3개월 해서 감자 팔아서 12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이 농사를 한 이유는 센터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12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온전히 저희 소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의 재정으로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뭐 퇴비도 사야 되죠, 자재도 사야 되죠, 농기계 빌려서 또 사용해야 되죠. 뭐 이렇게 저렇게 빼고 또 택배 보내야 되죠, 박스 사야 되죠. 이러면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번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농업 경험이 없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평당 잘 농사를 지으면은 연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러니까 100평을 지으면 1년에 100만 원, 1000평을 지으면 1년에 1000만 원, 10,000평을 지으면 1년에 1억을 번다는 것이죠.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소득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농촌 인구들은 연 소득이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제 농촌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농촌의 소득 격차는 인구 감소와 똑같은 그래프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농촌 인구가 소멸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만은 학력 차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농촌을 떠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프면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촌의 인구가 소멸합니다. 결국 농촌 인구의 감소의 원인은 세 가지로 저는 크게 보고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 도농의 소득 격차, 그 다음에 학력 격차 때문에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경제적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또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할 것인지, 또 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기후위기입니다. 작년에 뭐 사과 많이 드셨습니까? 사과 비싸서 못 드셨죠? 네. 저에게 센터와 가까이에 과수 농사를 짓는 목사님이 계세요. 복숭아 농사와 사과 농사를 짓는데 제가 거기 가서 가끔씩 일도 도와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과가 떨어지고 복숭아가 떨어져서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것은 뭐 비단 어떤 특정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이제 지구 가열화의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고, 또 저희가 많은 육식으로 인해서 메탄가스로 인해서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어떤 분포들을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이지만 그 다음에 메탄가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메탄가스가 양은 적지만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30% 이상 온실가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모스크바 온도가 32도, 35도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토층인 러시아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있던 동식물들의 사체들, 그러니까 이제 얼어있다가 녹으면서 메탄으로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먹는 육식으로 인해서 메탄가스뿐만 아니라 영구 동토층이 녹음으로 인해서 메탄가스가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 가열화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구 온난화는 저희들이 먹는 먹거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당했던 질병의 문제도 생기게 되고, 또 기후 위기, 기후로 갑작스러운 폭우라든지 이런 날씨로 인해서 저희가 고통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구 온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 있고요. 또 매절기마다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2020년도 기후 변화가 보면은 우리는 벌써 아열대 기후로 들어섰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열대 과일들 생산하지, 물론 아직까지는 온실에서 키우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점점 가속화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요. 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이유는 지구의 모든 물들 가운데 속에서 상당 부분이 얼음으로 얼려져 있는데, 그것이 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되죠. 모든 얼음들이 동토층들이 녹으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의 모습이고요. 북미의 모습입니다. 플로리다 보이십니까?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남미 지역이고요. 그리고 유럽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인데요. 여기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거의 다 잠기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속에서 이거는 먼 이야기 같습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섬나라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기후가 평균 1도가 상승하게 되면 식생이 얼마나 위로 올라갈까요? 300km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나는 과일이 이렇게 포천 이런 강원도 지역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과 농사가 예전에는 대구가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포천에서도 사과가 꽤 나오고 양양, 고성 이런 데도 사과가 농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 위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이제 가게를 이제 돌보시는 우리 분들이, 여집사님들이, 권사님들 이렇게 있으신데 장바구니 무섭지 않습니까? 점점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곡창 지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계속적으로 곡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먹는 먹거리들이 대부분 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먹거리가 가격이 상승하는 것, 그래서 먹거리가 점점 먹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시리아 난민들의 이야기들을 보고 굉장히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해변에 대피하다가 죽은 모습들을 사진에 굉장히 이슈화 되었었는데요. 그 시리아 난민들이 발생하게 된 큰 원인은요, 먹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 때문에 그
중동 지역의 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먹거리가 어려워지면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수입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난민의 문제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후위기가 닥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온도가 상승하면은 식물들도 활동을 안 하거든요. 활동을 안 하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서 보셨던 것처럼 먹거리가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먹거리가 부족하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도시일까요? 농촌일까요? 농촌이 아무리 그 사과 값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농가 옆에 있으면요, 상품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좀 상한 것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저 작년에 사과 많이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못 드셨지만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보다는 농촌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이 덜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농촌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농촌교회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교회, 농촌 선교에 대한 우리들은 생각들을 잘 필요한데요.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물주가 만물을 창조한 때는 모든 것이 선하였으나 인간의 손이 닿는 것마다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는 교육학에서 최소한의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교육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생태적인 문제, 또 피조세계의 문제, 오늘날 기후위기의 문제와 대입하면 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너무 많이 다듬고 너무 많이 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적 입장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기독교 세계관을 저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성경은 해석을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를 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타락을 하게 되었다. 지금 기후의 위기의 문제를만 딱 놓고 봤을 때, 또 농촌의 문제와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타락해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킬 것인지, 구속시킬 것인지 고민을 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실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참 보기 좋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을 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온 세상이 물이 바다와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속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표현인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약수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또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도시에 있기 때문에 농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이 파괴되어지면 도시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농촌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민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농촌에 가서 처음에 공동체 생활을 7년 동안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 어려운 길 가야 되냐고. 어머니,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총회 농촌 선교센터에 이제 부름을 받고
또 임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이임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 야, 너만 목사냐? 너만 목사냐? 너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저한테 부르신 걸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분들은 다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농촌에 대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농촌과 아무런 관계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 농촌 사역을 할 때에 무엇이 가장 큰 어려움이냐면 엘리야가 신음했던 소리 기억하십니까? 주여,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정말로 혼자 외롭게 분투하고 있다라고 느낌이 들 때 정말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지금 땅 파고 있어요. 저 혼자 지금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농사 짓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때 도시교회가 손 내밀어 주지 않는다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농촌교회가 살 수 있도록, 농촌이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대피처가 되어서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풍족한 어머니의 가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만민은 온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 피조물 가운데 속에서 논촌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약수교회가 또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살리는 데 온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약수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